국민 라디오 네, 수요일에 오실 손님이십니다. 여행을 떠나요. 그동안 여행작가 이신아 씨가 진행해 주셨는데 저희를 버리고 동유럽이 아니죠. 유럽, 발칸하고 동유럽 전반을 돌아오신 6개월간의 예정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오늘 새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행작가 권다연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예.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권다현입니다. 네. 첫 시간이니까 저도 오늘 처음 뵙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여행 작가 직업을 이야기하자면 여행 작가가 직업이겠지만, 사실 여행자라고 불리는 게 더 저한테는 정체성이 더 잘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짐 싸는 거 좋아하고. 좋았어요. 네. 설레죠. 네, 길 위에서 지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여행자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15살에 처음으로 이제 나 홀로. 중학교 2학년 때였죠. 그때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제가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한 6시간, 7시간 밤 기차 타고 올라왔던 그 기억에 매료되어서 아마 지금도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나서는 참 나는 정말 여행자다. 혼자 떠난 이거 힘들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제가 이제 핑계를 대는 게 여행 작가라는 직업이죠. 네, 직업을 이제 핑계 삼으면 이제 신랑도 좀 이해를 해주고, 그다음에 요즘은 아이가 조금 커서요. 아이와 함께 둘이서 떠나는 여행도 자주 가는 편이고, 또 가끔씩 제가 일 핑계 삼아 시댁에서 아이를 좀 봐주실 때, 그럴 때 조금 저 혼자만의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근데 15살 때 혼자, 왜냐면 그때, 지금은 이제 강원도가 고속도로가 놓여서 오히려 버스길이 더 편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빠르고 편하죠. 네. 그때 무섭지는 않았어요? 혼자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탄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섭다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이 허락을 안 해주셔서 이제 저 혼자 허락을 받고 떠나는 나홀로 기차 여행이었는데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한테 손도 흔들고 굉장히 씩씩하게 혼자 딱 기차를 부모님도 탔어요. 대단하셨네요.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씩씩하게 기차에 올랐는데 철컹철컹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정말 가슴이 이렇게 콩닥콩닥 뛰면서 내가 어쩌려고 이렇게 혼자 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때 잠깐 좀 두려운 마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동선이잖아요. 강릉이 제 고향인데 강릉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역까지 가는 여정이요. 바다를 끼고 처음엔 달리다가. 근데 영동선하고 중앙선하고 노선이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영동선 넘어와서 이제 중앙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청량리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영동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풍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두려웠던 마음도 가라앉혔었던 것 같고. 6시간 대단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길었던 시간이죠. 지금은 그래도 한 6시간 남짓, 그때는 조금 더 길었죠. 그래서 영동선 그 노선이 대충 중요한 역이 어디 있어? 강릉에서 출발해서 이제 태백, 이제 정선 지나서, 이제 청량리역, 그러니까 원주라든지 그런 중앙선과 합쳐지면서 이제 청량리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보다는 훨씬 느리고 더디게 가는 여행길이죠. 초등학교 때 영동선 노선 외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회 시간에. 네, 역도 많고요. 사실 저도 기차 여행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또 영동선이 이제 터널이 뚫히면서 또 기차역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외우기 어렵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제일 개발이 안 된
노선 중에 하나죠. 사실. 정말 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할 것도 많았고 또 맞아요. 낯선 곳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외는 분량이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예, 정말 옛날 생각나네요. 그래서 네. 오늘은 첫 시간인데 네.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이제 이 시간 하시겠다 뭐 이런 구상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신아 작가님하고는 네. 이제 개인적으로도 선후배이기도 하고, 네. 이제 선배가 뭐 이제 유럽 떠나신다는 네. 얘기도 전에 들었는데요. 이전에 그 이신아 작가님 방송을 들어보니까 어떤 지역 을 중심으로 이렇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들을 굉장히 풍성하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소박하게 제가 좋아하는 기차 여행. 기차 여행 좋죠. 기차 여행 기차 여행 위주로. 좋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자동차라든지 버스로 익숙한 분들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간이역 풍경이라든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 그런 좀 소박하고 평범한 조금은 좀 그런 이야기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합니다. 기차가요. 저도 참 재미있는 체험을 한 것이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충청도를 지나서 전라도를 넘어가면은 타고 내리는 분의 이제 그 역이 달라지면서 사투리가 달라져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네. 네, 조금 더 지나다 보면요. 자주 다니다 보면 산맥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산맥,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연 환경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찻길은 사실 이렇게 산맥을 다 보면서 가잖아요. 보면 참 충청도에 사는 충청도 사람들을 닮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선이 이제 지역이 달라질 때마다 뭐 전라도를 넘나들고 충청도를 넘어가고 이럴 때마다 그 산맥이 달라지는 걸 볼 때도 그것도 굉장히 기차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전에는 식당차가 있었잖아요. 네. 그 덜컹거리는 식당차에서 먹는 그 돈가스나 이런 거. 그다음에 왜 도시락 왜 시골 할머니들은 또 도시락 싸오시잖아요. 맞아요. 기차에서 드시려고.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얻어 먹어봤어요. 정말 독특한 정치가 요새는 KTX 같이 빠른 그 기차가 나왔지만 거기서는 왜 없는 그런. 그렇죠. 그래요. 아주 재밌어요. KTX에서는 도시락도 너무 럭셔리한 도시락. 그죠. 네, 좀 기차 여행의 옛 낭만하고는 조금 다른 풍경이라서요. 네. 그리고 무궁화를 타면은 왜 카페 열차가 있잖아요. 이렇게 벤치 같은 의자에 앉아서 통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는.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것 얘기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철도 여행을 좋아하는 네티즌들이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 경북 군위에 있는 화본역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역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하루에 기차가 몇 번 드나들지 않는 간이역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차 여행에 익숙하지 않다면 좀 들러보기 어려운 조금 외진 그래서 더 소박한 간이역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본역을 가는 우선 화본역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화본역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대형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자동차 만들기, 비행기 만들기, 요런 이제 만들기 키트 같은 것들을 팔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무로 그 간이역을 만드는 키트를 팔아요. 그래요? 근데 그 모형의 실제 모델이 이 화본역입니다. 그만큼 예쁘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만큼 보기에도 예쁘고 어떤 우리가 간이역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상상되는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한 그런 간이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 화본역은 1936년에 완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근대 건축물인 거죠. 아직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30년대 기차역들의 어떤 전형적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뾰족한 삼각 지붕이라든지 굉장히 단박한 어떤 직선의 매력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간이역인데요. 저는 이 화본역의 외벽 색깔을 참 좋아해요.
궁금하네. 네, 보통 간이역 하면 뭐 하얀색이라든지 뭐 하얀색에 뭐 초록 지붕, 파란 지붕 요런 형태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화분역은 살구빛입니다. 정답죠.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 화분역을 보고 어떤 시골 소녀의 이렇게 뺨을 닮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색깔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수줍지만 소박하고 정겨운 색깔로 칠해져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간이역 중에 하나고요. 이 화분역 내부에는 손님들이 뭐 기념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찍을 수 있도록 그 제복 하고 모자 뭐 이런 것들도 기념사진 찍을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고요. 안에도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또 되어 있고 옛날 화분역 모습도 사진 자료로 이렇게 벽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요. 굉장히 작지만 그 안에서 볼거리가 많은 그런 기차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인 것 같아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사실 뭐 예전에는 마을 분들 이야기로는요. 근처에 영천장. 영천이 가까워요? 네, 영천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 영천장이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오일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천장 열리는 날에는 새벽부터 정말 이 기차역 주변이 들썩들썩할 만큼 마을 분들이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기차가 정차하고요. 또 사실 이 지역이 국도가 빗겨나 있는 지역이라서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버스를 타고 가시려고 해도 하루에 뭐 한 4-5번 정도 이렇게 버스가 들어가는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차 운행 편수가 줄어들고 있고 마을 분들이 그나마 있는 그 운행 편수도 더 줄어들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간이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 화분역을 오가는 이 기차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중앙선이라고 해서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이제 뭐 안동이라든지 영주 뭐 이쪽 지역을 거쳐서 내려가는 중앙선에 속해 있는 기차역이고요. 그럼 중앙선이 화분역을 거쳐서 종착은 부전역으로 내려가게 되죠. 부산 쪽으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남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전역에서 출발을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같은 경북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동이라든지 영주 이쪽에서 내려가시고 아니면 그 대구역,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하셔서 넘어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하루에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8시 25분에 출발하는 무궁화호가 화분역으로 가는 유일한 기차인데요. 그래도 여행을 가기에는 그 시간이 괜찮죠. 네. 그래서 이 8시 25분 무궁화호를 타고 화분역에 도착하면 12시 40분 정도 되거든요. 4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점심 먹고 마을 둘러보고 대신 올라올 때는 이제 안동을 거쳐가지고 올라오면 하루 여행 코스로 굉장히 적당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30년대 기차역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왜 소리 내고 다니는 증기기관차도 다녔겠네요? 그렇죠. 증기기관차. 사실 증기기관차를 저는 말로만 들었던 세대잖아요. 그 역에서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무서웠어요. 막 소리 나고 김 나고 막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지금은 이제 뭐 만화라든지 이제 관광용 증기기관차가 실제로 운행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요즘은 아이들도 이 증기기관차에 대한 이렇게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증기기관차는 그 1899년에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1967년에 운행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0년 전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증기기관차의 흔적을 찾기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화분역에는 당시 그 급수탑이 남아 있거든요. 당시 사용했던 급수탑. 급수탑이라고 하면 그 증기기관차가 물을 끓여서 그 힘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됐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던 시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급수탑의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건 20개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연대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건축 양식이 독특한 급수탑이 한 9점 정도가 그 근대문화유산으로 네. 등록 지금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문화재로 지정된 급수탑 같은 경우에는 내부 관람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화본역 급수탑은 30년대에 지어졌지만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전이라서 네,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네. 굉장히 장점을 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아이러니죠.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지만 볼 수는 없다는 거. 보기는 어렵죠. 보존을 네. 위해서. 네. 네, 그렇지만 이 그 화본역 급수탑도 네. 30년대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독특한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 중앙선이 사실 경북 지역의 그 험난한 지형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떤 큰 증기의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급수탑도 화본역 급수탑 높이가 25m 네. 정도 되거든요. 네. 규모가 상당히 높은 네. 급수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벽에 석탄 정돈, 네, 석탄 절약 요런 글씨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옛날 네. 표네요. 네, 네. 그래서 그 글씨들을 보는 재미도 참 좋고요. 네. 그리고 그 기차역 너머로 보이는 어떤 그런 그 진회색빛 급수탑의 풍경이 지금은 참 보기 어려운 풍경 중에 하나라서 네. 예, 기차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급수탑을 일부러 보기 위해서 화본역을 네.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예요. 네. 근데 입장료가 있다고. 사실 기차 여행을 하시거나 기차를 네. 타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열차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로에 들어가는 게 사실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배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철로에 들어가실 때는 입장료라고 해서 네. 원래 500원짜리 입장 티켓을 끊어야지 그 철로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에 그 배웅하러 네. 기차역에 갈 때 그 입장권이라는 그쵸, 거를 예, 팔았어요. 입장권이요. 네. 네, 그 입장권이 지금은 이제 모든 기차역에 네. 500원 정도 네. 이제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저희 청취자 한 분이 화본역 사진 올려주셨네요. 그래요? 삼도 여천요. 저희 시간에 처음 오신 분 같은데 정말 살구빛 칠로 돼 있네요. 네, 그 앞에 또 소녀가 네. 그 소녀의 그 볼빛하고 네. 굉장히 닮았죠. 화본역이라는 게 정말 쓴 글씨가 옛날 글씨 같아요. 네. 풀코님도 올려주셨습니다. 귀여운 역이에요 하고 정말 예뻐요. 네, 굉장히 사랑스러운 역이죠. 여기 로니님이 권다연님 목소리가 간이역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취자들 우리 조합원이라고 그러는데 꼴통 IT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내용에 집중하기 힘들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하세요. 네, 뉴잉님도 청량역에서 경춘선 완행열차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청량리에서 춘천을 가는데 비 내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고즈넉한 상념에 빠져들던 추억이 네, 이 경춘선 열차는 비 올 때 타도 정말 근사하죠. 네, 이 경춘선 열차가 사실 지금 이제 그 복선화가 되기 전엔 네. 사실 저희 세대도 그렇고요. 누구나 네. 이 경춘선의 어떤 낭만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건 누구한테나 있는 그죠. 네, 노선 중에 하나가 이 경춘선이 아닌가. 네, 예. 대학교 때 뭐 MT 가는 맞아요. 거, 네. 강촌역, 그렇죠. 양평역. 네, 네.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남녀의 첫 데이트 장소가 남이섬. 그쵸. 네. 네. 그래서 경춘선 타고 남이섬 갔던 기억들. 네. 네. 누구나 하나쯤 이런 기차 여행의 기억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녀님 자면 안 되는데. 오늘 졸린가요? 제 목소리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졸리시다는 얘기고요. 네. 에별리고님이라는 우리 이제 닉네임으로 다 올리시니까 네. 반갑다고 환영 인사해 주셨고. 네, 반갑습니다. 영영님도 목소리 너무 예쁘시다고. 네. 참, 엉겅기사랑님, 길 위에 서는 게 좋은데 꿈 같은 삶입니다 하고 올려주셨. 네, 이분도 주부시니까. 네. 그리고 이분 무엇입니까?
초등학생들 동시집을 읽고 있으니 혼자서 웃게 됩니다 하고 올려주신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연필과 지우개는 형제 같다. 연필 있으면 지우개가 지우고 또 연필 있으면 지우개가 지우고 둘이 꼭 다투는 것 같다. 동생이 쓰지 마. 형이 싫어. 꼭 나하고 내 동생 같다. 아이고 예쁘네. 오늘 화본역 얘기 들으면서 네. 이 동시집 풀코님이 아주 어울리는 동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요 아르텔라님도 이거 그 자녀인가 봐요. 전준혁 어린이가 전준혁 어린이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학교 가서 깜짝 사진이 어디 갔지? 집에 와서 깜짝 필통이 없어졌어. 두부 사며 깜짝 두부가 없네. 집에 오며 깜짝 선생님이 오셨다. 깜짝 우리 모두 깜짝. 이 친구는 굉장히 운율이 살아있는 동시를 쓰는 네. 친구네요. 맞춤법이 틀려서 더욱더 귀엽습니다. 네. 엉겅키 사랑님이 올려주신 기차 타는 그런 추억. 정말 이렇습니다. 4학년 때 2학년 동생과 같이 홍성 할머니 댁 가는데 마치 내가 엄마가 된 양 동생을 얼마나 소중히 챙겼었는지 평소에는 왼수처럼 싸웠었는데 그러죠. 네. 같이 왜 기차 타고 가면은 뭐 어떻게 될까봐 네. 플랫폼에 서면은 잠시 내리고 싶어 해도 막 야단치고 네. 막 그러죠. 네. 뭔가 두렵지만 막 설레는 마음 네 그런 거예요. 네, 나르디스 님이 화본역 급스탑 사진 올려주셨어요. 요렇게 생겼군요. 네, 내부가 굉장히 높고, 네, 좀 이국적인 느낌도 네, 들죠. 무슨 성 같아요. 네. 성탑 같아요. 네. 아이고, 요거는 내부네요. 네네. 좀 무섭게 생겼다. 제가 말씀드린 그 글귀가 조금 요 아래쯤에 있는데, 네네네. 이 사진에서 봤을 때, 그 아래쯤에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사진에 찍히지가 않았네요. 네. 검은별님이 목소리 녹음해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들어야 되겠다. 격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삼도여천님은 고향이 군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갑네요. 근데 군이하고 화본하고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요. 네. 이제 화본 마을 자체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어서 아마. 풀코님이 또 우리 20대 어느 날 추억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충동적으로 목적도 없는 열차를 타고 떠났던 여행이 생각나는. 로맨티스트셨군요. 그렇네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작은 역에 내렸더니 늙으스레한 역장님이 어느 집 찾아왔냐까 다 아시나 봐요. 맞아요. 그런 작은 간역을. 그래서 여행 중이라 그랬더니 굉장히 이상하다는 얼굴로 쳐다보시더니 이제 이분이 다시 좀 걷다가 돌아왔더니 커피 한 잔 주시더래요. 조용하고 더운 날이었지만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느 역이었는지 참 네, 궁금하네요. 정말 엉겅키 사랑님 댓글대로 정말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래서 아까 김번영 선생님이 내가 살아온 날들의 추억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래 이렇게 해보면 지금 좀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왜 그것이 좀 이렇게 잊혀지는 듯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화본마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화본역이 이제 자리한 마을을 화본마을, 화본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꽃화자가 들어와서 그런지 마을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한떨기 꽃처럼 예쁜 동네예요. 네. 저는 이 기차역을 딱 나섰을 때 가장 반가웠던 게 역전상회. 라고 적혀있는 낡은 상점이었는데요. 네. 여쭤보니까 한 50년 정도 그 자리를 지킨 동네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영악스럽게 장사 잘하는 24시간 편의점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나 봐요. 이 동네에는 없죠. 네. 이 동네에는 역전상회가. 네. 네. 이 역전상회를 시작으로 이제 화본마을을 걸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기 충분할 만큼 작은 마을인데요. 네. 보통 이 군위를 삼국유사의 마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일현 스님이 군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완성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화본마을을 걷다 보면 벽화가 굉장히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걷는 길을 따라서 펼쳐져 있어요. 네. 이 벽화가 바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소재로 그래서 마늘 먹는 곰하고 호랑이 그림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림들이 벽 담벼락을 따라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 이렇게 걸으면서 그림
그림으로 삼국유산을 읽는 재미도 네, 굉장히 있고 또 이 화본역 그 영무원들이 관사로 사용했던 건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30년대 가옥이겠죠. 네. 예, 그 영무원 관사가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네. 이 관사도 또 굉장히 예쁜 노란색으로 외벽이 칠해져 있어서 예, 굉장히 보기에 예쁜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그 화본리 마을 회관 한쪽 마당에 굉장히 큰 돌덩이가 하나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네.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진짜? 네, 고인돌이요. 근데 사실 이 고인돌은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고, 네. 사람들이 이후에 마을을 형성했을 테니까, 네, 네. 예, 이 고인돌을 피해서 담벼락이 들어서고, 마을회관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인도가 놓이고, 이런 풍경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네. 그런 고인돌도 마을에서 구경하실 수 있고요. 또 마을 입구에 굉장히 크고 멋스러운 회나무가 또 자리하고 있어서 마을 입구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네. 시골에 가면 지금은 참 보기 어려운데 그 재래식 정미소 네. 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회나무 바로 건너편에는 그런 정미소도 자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벽그림을 따라 걷다 보면 참 어떤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는 보석 같은 볼거리들이 네. 자리 곳곳에 참 숨어 있는 마을 중에 하나죠. 네. 참, 그러니까 큰 무슨 정말 화들짝 놀라는 볼거리가 아니라 조용조용해서 네. 평화로운 네, 그림과 이렇게 같은. 천천히 걸으시면서 네. 이렇게 소소하게 볼거리들인데요. 네. 그래도 사실 그 예전에 기차역이 들어왔던 마을이라고 하면 네. 규모가 작은 마을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었고요. 네. 학생들도 200명, 300명에 달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마을을 떠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초등학교는 폐교가 돼서 네. 주말에 이 마을을 찾아오는 분들의 어떤 주차장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쩔 수가 없겠죠. 네. 변화라는 것이. 네, 그 풍경도 참 마음이 이렇게 쓰이는 풍경 중에 하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중학교, 산성 중학교라고 네. 그 화본역 왼쪽편 언덕배기에 이렇게 작은 중학교가 하나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학교는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라는 이름의 테마 박물관으로 변신을 해서 이 박물관에 들러서 또 옛 추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어요. 네. 그 옛 중학교 교실이다 보니까 그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서 공부했던 그런 낡은 책상과 걸상 요런 풍경들, 교실 풍경들, 네. 흙판 요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재현이 돼서 교실에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뮤직박스 예전에 네. 그다음에 굉장히 촌스러운 꽃분홍색 그 소파가 놓인 음악다방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박물관에서만 봤는데 그런 어떤 포니 예전에 굉장히 자동차요? 네, 자동차 포니 네, 이런 네. 것들이 어떤 7, 80년대 감성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그런 네. 풍경들이 그 학교 안에 네. 자리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옛 교실에 들어섰다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왜 급훈이 있잖아요. 네. 네. 저희 때는 급훈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한 말들, 바르게, 착하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재미삼아 적어 놓은 거겠지만, 여기 교실에는 옆반 정복. 옆반의 이기자? 네. 급훈이 옆반 정복이에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저도 이 급훈을 보고 참 굉장히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투지가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고 푸근한 네. 교실 풍경도 볼 수 있고, 이제 네. 그 건너편에는, 아마도 옛 그 화본역 주변 마을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꾸민 것 같은데요. 역전상해라든지 화본 이발소라든지 그런 좀 옛 거리 풍경을 재현한 공간이 또 자리하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고요. 네. 또 혹시 아이들과 함께 가셨다면, 그 운동장에 굴렁쇠 굴리기라든지 제기차기, 네. 그리고 달고나, 네.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네. 가족들이 함께 좀 추억에 젖어볼 네. 수 있는 공간으로 이 폐교가 새롭게 변신을 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꾸며놓은 게 너무 야단스럽
유난스럽지 않게 해서 참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획을 한 것 같아요. 네. 전체 프로젝트를. 네.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고 튀지 않으면서도 네. 그 꿀통아이티님 계속 주책 없이 눈물이 나네요. 아이고.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는 게 다 그래요. 참 날토님 나갈 준비하느라고 환영해드리지 못했네요. 아르텔라님 이제 혼자 여행하는 게 별나라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지금은 돈과 거리, 숙소를 검색해야 편안하게 다닐 수 있으니 참 그래요. 근데 정말 또 여기서 여쭤볼 게 있죠. 여기 가면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볼거리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뭐 크거나 이러지 않은 것처럼 먹거리도 사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뭐 좀 특별하지 않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역전상의 바로 옆에 그 화본 식당이라고 저는 그 역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들렀던 식당인데요.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이에요. 근데 여주인이 굉장히 손맛이 좋고 인심이 좋아서 관광객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즐겨 찾는 그런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어탕국수하고 멸치를 이용한 도리뱅뱅이를 내는 집이에요. 네, 근데 도리뱅뱅이가 뭐예요? 도리뱅뱅이라고 하면은 뭐 멸치뿐만 아니라 뭐 빙어라든지 이런 좀 잔 민물고기를 이렇게 한번 튀기고 다시 양념을 덮어서 구워내는. 그래서 이렇게 왜 프라이팬 같은 거에 이렇게 동그랗게 뱅뱅이 이렇게 돌린다고 해서 도리뱅뱅이. 저도 이 금강 지역에 갔다가 요걸 처음 먹어봤는데 서울에선 사실 좀 먹기 어려운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바삭하고 고소하고 한번 튀겼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식당에서도 그 도리뱅뱅이하고 어탕국수를 내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어탕국수가 굉장히 구수하더라고요. 얼갈이를 넣어서 굉장히 구수하고 면도 맛있고. 그리고 사실 어탕국수 한 그릇 시키면 밑반찬이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 이제 여자 혼자 왔다고 여주인께서 아주 그냥 공깃밥에다가 밑반찬을 또 한 상 가득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놈이 다가 아니야. 잘 먹고 그런 차려 그러지 않았을까? 실현당한 여주인 그런 컨셉으로. 밥 먹고 힘내 뭐 이런 뜻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탕이라는 게 저는 아직 그걸 못 먹어봤거든요. 물고기를 이제 이렇게 고기 이제 그런 잡어 같은 것들을 넣고 푹 끓여내서 얼큰하게 이제 먹는 건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뼈째 이렇게 우러나가지고 좀 이렇게 얼큰하게 먹는 맛인데 여기는 좀 구수한 맛이 더 강하더라고요. 된장을 좀 풀어서 좀 더 구수하게 즐기는 어탕국수예요. 제 기억엔 5,000원, 6,000원 정도. 그래요. 이 화원마을 여행은 일단 그 오고 가는 기차 시간을 잘 하셔서 근데 일단 야단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뭐 크게 볼거리가 있어서 뭐 크게 깜짝 놀라는 그런 여행은 잔잔한 여행. 또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화분마을 주변에 이제 뭐 혹시 기차가 아니라 뭐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다고 전해지는 인각사가 화분마을에서 자동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예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니까 인각사에 들러서 그 사실 삼국유사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역사서고 우리나라의 그 한국 사기와 함께 꼭 읽어봐야 될 이야기 책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삼국 사기가 너무 딱딱하고 정석이라면 여기는 정말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야사의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탄생한 공간적 배경이니까 인각사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근데 그 역에서 화번까지는 그 뭘 타고 가요? 택시 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택시가 타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동차로 혹시 화분역 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동을 하셔야죠. 사실 교통편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러네요. 기차 여행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분역에 도착해서 한 바퀴 돌고, 이제 식사 함께 하시면은 딱 돌아갈 만한 기차 시간이거든요. 근데 인각사를 가려면은 이 마을에 택시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 화분역 바로 앞에 관광 안내소가 있어서요. 그쪽에다가 말씀드리면 택시 이용은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권다현 씨 생각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다. 그런데 기차 여행은 혹시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어떤 경우가 제일 좋으셨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차 여행이 뿐만 아니라 어떤 여행이든 혼자 가는 여행을 가장 선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혼자 떠났을 때 네. 현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네. 함께 여행하는 분들과 네. 인연을 맺기가 가장 좋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여자 혼자 떠나온 걸 보면 마을 분들이 어떻게든 한마디씩 먼저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러세요. 네, 식당에서도 아까처럼 밥 한 공기라도 더 얻어먹기 때문에 인각사 사진 올라왔어요. 그래요? 네. 네. 도리뱅뱅이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네네네. 네. 저는 완전히 그건 줄 완전히 그 작은 멸치인 줄 알았더니, 그래도 꽤 커요. 요거는 아마 빙어로, 한 도리뱅뱅이. 정말 동그랗게. 네. 이름이 참 예쁘죠, 도리뱅뱅이. 네. 꼭, 싱크로나이즈드 선수들이 풀에서. 통깨를 확 펴가지고, 맛있게 생겼어요. 양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양념이 맛있어야 되겠고. 네. 이걸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정말 뱅뱅이로 돌려, 이거 프라이팬 채로 줘요? 네, 판채로. 그죠? 그래야지 이 형태가 유지되겠네. 네. 근데 이게 1인분이에요? 이게 보통 한 2명 정도? 네. 근데 요거 하나만 이제 먹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서 대부분 도리뱅뱅이 내는 집들은 어탕국수라든지 어탕, 어죽 요런 것들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시켜서 드시면 딱 알맞죠. 진짜 오늘 가고 싶어지네. 입맛이 막. 네. 저도 막 구경거리 있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살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 화본마을 이름도 참 정답고 근데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가고 싶다고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나는 건 아닌지.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양을 넉넉하게 해주셨어야 될 텐데. 그러게요. 공깃밥 안 주신다고 또 항의하시지 않으셨으면. 아까 역전상회에 가서 햇반이라도 사다. 네, 오늘 아주 정겨운 여행 안내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네. 지금 누구시냐고 물어보시는 청취자들이 많으시는데, 오늘 처음 나와주신 여행작가 권다현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